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윤정이는 눈을 떴습니다. 숙면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 사치가 되어버렸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닦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닦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정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분옥 이모가 깨워줄 거라 믿으며 현관문을 나섰죠. 출근길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숨이 막힐 듯 붐볐습니다. 정희는 손잡이를 붙잡고 서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회사 메일함엔 벌써 20통이 넘는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 예정되어 있었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수연 상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실수 없이 오늘 안으로 마감하라는 지시였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겨우 김밥 한 줄을 입에 넣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죠. 통화 가능하냐는 물음에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큰일은 아니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가족 그리기 시간에 민준이가 그린 그림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였죠. 민준이가 그림 속에 엄마라고 쓴 사람이 정희가 아니라 다른 분인 것 같다는 설명이었어요. 혹시 재혼했냐는 질문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은 민준이가 자꾸 우리 엄마는 분옥 이모라고 말한다며 친구들도 혼란스러워한다고 전했어요. 정희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에 쥔 김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바로 얘기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멍하니 앉아있던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옥 이모를 엄마라고 부른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분옥 이모는 일주일에 사흘 청소와 저녁 준비를 도와주러 오는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어요. 민준이를 재우고 가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마 행세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정희는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 정희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거실에선 민준이가 분옥과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분옥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죠. 정희가 집에 왔다고 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분옥이 대신 일어나 인사하며 저녁을 다 차려뒀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했다는 말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민준이는 여전히 책만 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분옥 이모를 엄마라고 했다는 선생님 말씀에 대해 물었죠. 그제야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엄마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였죠. 정희는 자신이 엄마라고 민준이를 낳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모가 밥을 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같이 자준다는 거였죠. 엄마는 맨날 안 온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분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잘못 가르친 것 같다고 사과했죠. 정희는 괜찮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 집을 유지하는데 분옥 이모는 그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일 뿐인데 말이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준이와 분옥의 웃음소리가 정희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따뜻했고 편안했어요. 정희가 민준이에게 한 번도 만들어주지 못한 그런 분위기였죠.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아침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부엌으로 가서 서툴게 계란 프라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았죠. 정희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아침 먹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계란 프라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분옥 이모가 해주는 계란말이가 더 맛있다는 말을 했죠.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릿했어요. 그래도 참고 식탁에 앉아 민준이와 마주했죠.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영화 보러 갈까? 하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모랑 약속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침을 거의 먹지 않은 채 출근 준비를 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민준이는 이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정희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 민준이 생각만 났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말을 걸었지만 정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이수연 상사가 정희를 불러 세웠어요. 요즘 실수가 잦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집중하겠다고 말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죠. 오후 내내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집.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준이가 분옥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었어요. 분옥은 민준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희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듯 사람은 그렇게 있었어요.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그제야 분옥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민준이도 눈을 떴죠. 하지만 민준이는 정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옥이 가야 한다며 일어서자 민준이가 분옥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가지 말라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옥은 난처한 표정으로 정희를 쳐다봤어요. 정희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분옥이 민준이를 달래며 내일 또 온다고 약속하자 민준이는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분옥이 나가고 집엔 정희와 민준이만 남았어요. 정희는 민준이 옆에 앉으려 했지만 민준이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겠다며 일어섰죠. 정희가 손을 뻗었지만 민준이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날 밤 정희는 민준이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돌아섰어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정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분옥이 올 시간만 기다렸죠. 정희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분옥에 대한 의심도 커져갔어요. 분옥이 민준이에게 뭔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분옥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나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죠. 거실에선 민준이와 분옥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민준이가 분옥에게 물었습니다. 왜 엄마는 자기를 안 안아주냐고요. 분옥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엄마가 바빠서 그렇다고. 엄마도 민준이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말했어요. 엄마는 자기가 싫은 것 같다고요. 자기를 볼 때마다 피곤한 표정을 짓는다고 했죠.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민준이에게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걸까요? 분옥이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민준이를 정말 사랑한다고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를 뿐이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분옥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죠. 정희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발걸음을 떼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엄마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민준이가 원한 건 돈도 좋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아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민준이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남편이 죽고 난 뒤 정희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야 했죠. 정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번엔 큰 소리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분옥이 나와 인사했고 민준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그날 밤 정희는 민준이 방문 앞에 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정희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민준이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벌어진 것 같았죠. 민준이는 이제 정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분옥이 올 시간만 기다렸어요. 정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수연 상사가 다시 한번 정희를 불러 세웠죠. 이번엔 좀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수연은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죠.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결심했어요. 분옥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분옥이 민준이에게 뭔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자신을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퇴근길에 전자제품 매장에 들러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집에 돌아와 거실 선반 뒤에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민준이도 분옥도 눈치채지 못할 위치였죠.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내내 불안했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할까, 분옥이 발견하진 않을까 걱정됐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분옥은 이미 퇴근한 뒤였어요. 민준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꺼내 방으로 가져왔죠.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분옥이 청소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빨래 개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러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죠. 분옥이 반갑게 민준이를 맞이했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친구가 자기를 놀렸다는 내용이었죠. 엄마가 없다고, 가사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른다고 놀렸다는 겁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분옥이 민준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다고, 친구들이 이해 못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죠. 민준이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민준이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분옥이 자신을 나쁘게 말할 거라 예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정희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를 이해해야 한다고, 엄마도 힘드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분옥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분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하는 것 같았죠. 엄마는 민준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다만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덧붙였어요. 분옥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민준이를 정말 사랑했다고요. 과거형이었어요. 정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까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분옥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죠. 무엇이 미안한 걸까요? 민준이가 이모 왜 울어? 하고 물었습니다. 분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저녁 먹자고 말하며 주제를 돌렸죠. 이후론 밥 먹는 소리와 일상적인 대화만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녹음기를 껐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옥의 말투, 목소리, 그 모든 게 석연치 않았어요. 엄마는 민준이를 정말 사랑했다는 과거형 표현, 미안하다는 혼잣말, 분옥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정희는 며칠간 더 녹음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분옥은 민준이를 극진히 돌봤고 정희에 대해선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상한 말들이 섞여 나왔어요. 어느 날 녹음엔 분옥이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 엄마가 있었다고. 그 엄마는 딸을 너무 사랑했지만 함께 살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고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엄마는 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요. 민준이가 그 엄마 나쁘다고 말하자 분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때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죠. 정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분옥이 그런 이야기를 민준이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혹시 분옥 자신의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다음 날, 정희는 분옥이 퇴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분옥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정희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분옥은 버스를 타고 한참을 이동했습니다. 정희는 몇 정거장 뒤에서 내려 택시를 잡았어요. 분옥이 탄 버스를 따라가라고 기사에게 말했죠. 1시간쯤 지나 분옥은 한적한 동네에서 내렸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분옥이 걸어가는 뒤를 정희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분옥은 낡은 단독주택 앞에 멈춰 섰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 표정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정희는 담벼락 뒤에 숨어 지켜봤어요. 분옥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희는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옥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분옥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민준이에게 들려준 옛날 이야기, 미안하다는 혼잣말, 엄마는 민준이를 정말 사랑했다는 과거형 표현. 모든 게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정희는 회사에서 일찍 조퇴했습니다. 분옥이 오기 전에 집에 도착해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분옥이 왔을 때 정면으로 물어볼 작정이었죠. 하지만 막상 분옥의 얼굴을 보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옥은 평소처럼 인사하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아 분옥을 지켜봤습니다. 분옥의 움직임, 표정, 말투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정희는 분옥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정희는 일부러 출근하는 척하고 집 근처 카페에 숨어 있었죠. 분옥이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최대한 조용히 열었죠. 안에선 분옥이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분옥의 가방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정희는 분옥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엔 지갑, 수첩,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정희의 손이 멈췄죠. 첫 번째 사진엔 젊은 분옥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정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기가 입고 있는 옷, 그 옷을 정희도 어릴 적 사진에서 본 기억이 있었어요. 외할머니 집 서랍에 보관돼 있던 사진 속옷과 똑같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조금 더 자란 아이가 분옥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희미했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자신이라는 거요. 사진 뒷면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희가 5살 때였습니다. 외할머니 손에 자란 정희는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외할머니는 정희의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만 말했죠. 그 이후 소식이 끊겼고 정희는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세 번째 사진엔 분옥이 혼자 찍혀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분옥은 지금보다 훨씬 말랐고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사진 뒷면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너를 지킬 수 없었어. 언젠가 내가 행복해졌을 때 멀리서라도 보고 싶구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방에서 손을 떼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분옥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니 믿을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분옥이 민준이에게 유난히 다정했던 이유, 정희에 대해 칭찬했던 이유, 미안하다는 혼잣말의 의미. 분옥은 자신의 친손자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정희가 알아채지 못하게 가사 도우미로 위장한 채 말이죠. 청소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사진을 봉투에 넣고 가방에 도로 넣었어요. 분옥이 거실로 나올 기색이 보였죠. 정희는 서둘러 현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며 큰 소리로 왔다고 말했어요. 분옥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왜 벌써 오셨냐고 물었죠. 정희는 급한 일이 생겨 서류를 가지러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분옥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희는 그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분옥의 눈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서류를 챙기는 척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방에서 나왔을 때 분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분옥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을 낳은 사람이라니, 43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엄마였다니요. 현관문을 나서며 정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옥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죠. 정희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카페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옥이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을까요? 왜 가사 도우미로 위장해서 정희 곁에 온 걸까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희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정희를 키울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정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죠. 당시엔 그저 위로의 말로만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분옥은 정말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가난이 너무 무서워서 딸에게 제대로 된 삶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떠났던 거죠.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던 겁니다. 정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외할머니는 정희를 잘 키워주셨지만 정희는 늘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친구들이 엄마와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어요. 왜 자신에겐 엄마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 상처가 어른이 돼서도 남았습니다. 정희는 민준이에게 애정 표현하는 법을 몰랐어요.
자신이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일만 했습니다. 돈을 벌어 민준이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저 엄마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랐던 거예요. 안아주고, 함께 있어 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원했죠. 정희가 어릴 때 그리워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분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분옥이 민준이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에게 하지 못했던 사랑을 손자에게라도 주려 했던 걸까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가 나야 할까요? 서러워해야 할까요? 감정이 뒤섞여 정리되지 않았어요. 분옥이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43년 전 딸을 버린 엄마가 이제 와서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옥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로 위장해 멀리서라도 딸과 손자를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분옥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분옥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전히 분옥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죠. 분옥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며칠간 정희는 분옥을 피했습니다. 일부러 늦게 퇴근하고 분옥이 퇴근한 뒤에야 집에 들어갔어요. 분옥과 마주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사진 속 진실을 알고 난 뒤 정희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수연 상사가 또다시 정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번엔 진지하게 물었죠. 병원에라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정희는 혼자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분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희에게 다가올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날 오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분옥이 어디로 가는지 다시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았죠. 퇴근 시간에 맞춰 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분옥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정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어요. 분옥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분옥이 한 병원 앞에 멈춰 섰어요. 간판엔 신장내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옥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환자들로 붐볐어요. 정희는 구석 의자에 앉아 분옥을 지켜봤습니다. 분옥은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이름이 불렸죠. 분옥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간호사에게 김분옥이라는 환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보호자냐는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투석 치료 중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오신다고 했죠. 만성신부전으로 오래전부터 치료받고 계신다고 덧붙였어요. 정희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투석이라니요. 분옥이 그렇게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걸까요? 간호사가 오늘도 투석실로 가셨을 거라며 3층을 안내했어요. 정희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투석실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여러 환자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기계와 연결된 채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분옥이었어요. 눈을 감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병을 앓으면서도 정희 집에 와서 일했던 거예요.
민준이를 돌보고 청소하고 밥을 하면서 말이죠. 간호사 한 명이 투석실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정희는 김분옥의 딸이라고 대답했죠.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옥 씨가 딸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딸이 훌륭하게 잘 자랐다고, 손자도 너무 예쁘다고 항상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도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우냐고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분옥 씨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나이도 많고 기증자를 찾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투석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도 전했죠. 정희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분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정희 곁에 온 걸까요? 마지막으로 딸과 손자를 보고 싶었던 걸까요? 1시간쯤 지나 분옥이 투석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간호사가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죠. 분옥은 한참을 앉아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어요.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옥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죠.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희에게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왜 여기 왔냐고 분옥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옥을 바라만 봤어요. 분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죠. 정희가 물었어요. 뭐가 미안하냐고요. 분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어요. 정희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숨기고 있었냐고 물었죠. 분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었다고 대답했죠. 43년 전 딸을 버린 엄마가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옥이 계속 말했어요. 그저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다고, 딸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죠. 그래서 가사 도우미로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딸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무서웠다고 했죠. 하지만 정희는 분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5살 때였으니까요. 분옥이 말을 이었어요.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 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손자라니 믿을 수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다고, 정희에게 하지 못한 사랑을 민준이에게라도 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분옥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고요. 분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엔 사람들이 오갔지만 정희와 분옥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43년 만에 엄마와 딸이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분옥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이렇게 한번 봐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죠. 그리고 돌아서려 했어요. 정희가 분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분옥이 멈춰 섰어요. 정희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 아니라고, 43년 동안 몰랐던 사람을 갑자기 엄마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죠. 분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분옥의 창백한 얼굴,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서던 그 외로운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정희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습니다. 43년 동안 몰랐던 사람을 갑자기
엄마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던 게 대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 말이 분옥에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그건 정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전화해서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학교에 보낸 뒤 정희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죠. 오늘 분옥이 올까요? 어제 일이 있었는데 여전히 올 수 있을까요?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분옥이었어요. 정희는 문을 열었죠. 분옥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조금 부어 있었죠. 분옥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분옥을 지켜봤어요. 분옥은 평소보다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어제 투석 때문에 몸이 힘든 게 분명했죠. 그런데도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왜 왔냐고요?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분옥이 잠시 손을 멈췄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자신에겐 쉼이라고 말했죠.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픈 몸으로 남의 집 청소를 하는 게 어떻게 쉼일 수 있을까요? 분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오면 딸과 손자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자신에게는 가장 큰 위로라고 했어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옥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옥 옆에 섰죠. 분옥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분옥이 당황한 표정으로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가 분옥을 식탁으로 이끌었어요. 앉으라고 말했죠. 분옥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희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떠났냐고 물었습니다. 43년 전에 왜 자신을 두고 떠났냐고 했죠. 분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당시 분옥은 25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정희를 낳고 1년쯤 지나서 남편이 집을 나갔죠. 소식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분옥은 혼자 정희를 키워야 했어요. 공장에서 일했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집세도 밀렸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어요. 정희가 아프면 병원비도 없었죠. 분옥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그날 밤 분옥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요. 정희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분옥의 어머니, 그러니까 정희 외할머니에게 연락했죠. 외할머니는 흔쾌히 정희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분옥은 정희를 외할머니 집에 데려다 줬어요. 정희가 5살 때였죠. 외할머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희를 잘 키워줄 수 있었어요. 분옥은 그게 정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정희 생각에 울었죠.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돌아오면 정희가 다시 힘들어질 테니까요. 분옥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정희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외할머니가 거절했죠. 돈은 필요 없으니 정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희가 엄마 없이 잘 자라고 있으니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분옥은 그 말에 따랐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가끔 외할머니 집 근처에 가서 정희를 봤죠. 학교 가는 모습,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게 분옥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됐어요. 결혼도 했죠. 분옥은 계속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정희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다 정희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얼마나 힘들까요?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몇 년이 더 지나고
분옥은 신장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분옥은 생각했죠. 죽기 전에 딸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요. 가까이서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로 지원했습니다. 정희의 집에 일하러 가게 된 거예요. 처음 정희를 마주했을 때 떨렸죠. 정희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분옥은 정희 곁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민준이라는 손자도 만났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민준이를 돌보면서 분옥은 생각했습니다. 정희에게 하지 못한 사랑을 민준이에게라도 주자고요. 민준이를 안아주고 밥을 해주고 책을 읽어주면서 분옥은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죠. 분옥은 당황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민준이는 듣지 않았어요. 분옥은 자신 때문에 정희와 민준이 사이가 멀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붙잡았죠. 분옥은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정희가 알게 된 거예요. 분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분옥도 울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43년의 시간이 그 눈물 속에 녹아내렸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요. 분옥이 대답했어요. 말할 자격이 없었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했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건 맞다고요. 43년이라는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해는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분옥에겐 선택지가 없었다는 걸 안다고 했죠. 분옥이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도 엄마가 됐으니 안다고요. 아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했어요. 분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밖에선 햇살이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43년 만에 엄마와 딸이 진심을 나눈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정희와 분옥 사이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분옥은 여전히 가사 도우미로 일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정희는 분옥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이모라고 부르기엔 이상했고, 그렇다고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옥도 정희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요. 딸이라고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죠. 민준이는 여전히 분옥에게만 매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분옥을 찾았고 분옥의 무릎에 기대 잠들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죠. 가슴 한쪽이 시렸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일찍 퇴근했어요.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선 분옥이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분옥이 부엌으로 와서 도와주려 했죠. 정희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저녁이 차려졌어요. 정희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죠. 분옥도 함께 앉으려 하자 정희가 권했어요. 같이 먹자고요. 분옥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정희는 민준이 앞에 반찬을 놓아줬죠. 민준이는 시큰둥하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맛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 다 드러났어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옥이 민준이를 달랬죠.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맛있게 먹자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이모가 해준 게 더 맛있다고요. 엄마는 요리를 못한다고 했죠.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분옥이 민준이를 나무랐어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맨날 안 오고 와도 피곤하다고 강에만 있고 자기랑 놀아주지도 않는다고 했죠. 이모가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분옥이 민준이를 제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왜 엄마는 자기를 안 좋아하냐고, 왜 안아주지 않냐고 물었죠.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민준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안아주지 않냐는 그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죠. 정희가 천천히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민준이를 안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자신도 어릴 때 안겨본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정희는 서툴게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이가 순간 몸을 굳혔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를 사랑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했죠.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안아주고 같이 있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준이가 조금씩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품에 안겼어요. 작은 몸이 떨렸죠.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준이를 더 꽉 안았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요. 분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죠. 정희가 분옥을 봤습니다. 분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고 있다는 듯이요. 정희는 다시 민준이에게 집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자기를 사랑하냐고요. 정희는 대답했어요. 항상 사랑했다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고 했죠. 민준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녁을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민준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해준 음식을 먹었죠. 맛이 없어도 참고 먹었어요. 정희가 만들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분옥이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정희가 말렸어요. 오늘은 자신이 한다고 했죠. 분옥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민준이가 분옥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분옥에게 물었어요. 이모는 엄마 아니냐고요. 분옥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아니라고, 이모는 그냥 이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모가 엄마처럼 안아주고 돌봐줬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엄마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분옥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분옥이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한 명이라고요. 민준이의 진짜 엄마는 정이라고 말했죠. 자신은 그저 이모일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그럼 이모는 누구냐고요? 왜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물었죠. 분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준이를 안아주기만 했어요. 정희는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을 봤습니다. 분옥과 민준이가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장면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죠.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에게 분옥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며 정희는 물었어요. 분옥 이모가 좋으냐고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말했죠. 엄마도 이모를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셋이서 함께 있자고 했어요. 민준이가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민준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민준이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요.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준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줬어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죠. 이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잠든 뒤 정희는 거실로 나왔어요. 분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분옥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분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자신 때문에 집안이 복잡해진다고 했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두지 말라고 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분옥이 필요하다고요. 자신에게도 필요하다고 했죠. 분옥이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봤어요. 정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43년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있고 싶다고요. 엄마라고 부를 순 없어도 곁에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민준이 그리고 분옥은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회사 일을 조절했습니다. 야근을 줄이고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하려 노력했죠. 이수연 상사가 놀란 표情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생겼다고요. 아니, 원래 있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됐다고 했죠. 이수연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잘하고 있다고,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변했어요. 예전처럼 분옥에게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에게도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고 같이 놀아달라고 했죠. 정희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민준이와 보드게임도 하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분옥은 여전히 일주일에 사흘씩 정희의 집에 왔어요. 하지만 이젠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민준이 숙제를 도와주고 정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만든 저녁이었어요. 맛이 예전보단 나아졌죠. 민준이가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었어요. 분옥도 함께 웃었죠.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분옥 이모는 왜 혼자 사느냐고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했죠. 정희와 분옥이 동시에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이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분옥이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이모는 이모 집이 있다고. 그게 편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가 아프다는 걸 안다고.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분옥의 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알았냐고 물었죠.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분옥이 힘들어하는 걸 봤다고. 물어봤더니 이야기해줬다고 했어요. 분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민준이가 정희에게 말한 거였죠. 정희는 분옥을 봤습니다. 분옥은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다고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했죠.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분옥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말했죠. 왜 안 되냐고 정희가 물었어요. 분옥이 대답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43년 동안 엄마 노릇 안 한 사람이 이제 와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격 같은 건 필요 없다고요. 그냥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도 원한다고 덧붙였죠. 분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분옥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정희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정희는 분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이 아니라고, 가족이라고 말했죠. 분옥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분옥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살자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분옥은 두 사람의 손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다고
함께 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옥이 예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희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말해줬죠. 정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정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워했는지 말했어요. 분옥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죠. 정희는 괜찮다고, 이제 함께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엄마도 있고 이모도 있다고 좋아했죠. 정희와 분옥은 민준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뒤 분옥이 짐을 싸서 정희의 집으로 왔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평생 소박하게 살았던 흔적이었죠. 정희는 분옥에게 방을 내줬어요. 민준이 방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분옥은 조심스럽게 짐을 풀었어요. 정희가 도와주려 하자 괜찮다고 말했죠. 혼자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함께 짐을 정리했어요. 짐 속에서 낡은 앨범이 나왔습니다. 정희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분옥이 몰래 찍었던 사진들이었죠. 정희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분옥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옥이 당황하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분옥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사진을 봤습니다. 43년의 시간이 그 사진 속에 담겨 있었어요. 분옥이 홀로 견뎌온 시간, 정희가 외롭게 자라온 시간이 모두 거기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분옥의 투석날이 됐습니다. 분옥은 혼자 병원에 가려 했어요. 하지만 정희가 함께 가겠다고 했죠. 민준이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분옥은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세 사람이 함께 병원에 갔어요. 투석실 앞에서 민준이가 분옥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프지 말라고, 빨리 나오라고 말했어요. 분옥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죠. 정희도 분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라고 말했어요. 분옥이 투석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와 민준이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죠. 민준이는 숙제를 했고 정희는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투석실 안에 있었어요. 투석이 끝나고 분옥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웃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달려가 분옥을 안았죠. 정희도 다가가 분옥을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병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 가족이 생겼다고 했죠.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분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준이가 물었어요. 이모는 언제 나을 거냐고요. 분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나을 거라고. 민준이랑 더 오래 놀아주고 싶으니까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죠.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옥의 병이 쉽게 낫지 않는다는 거요.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기로 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가운데 앉고 정희와 분옥이 양옆에 앉았어요. 민준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죠. 정희와 분옥도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모든 게 완성된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정희는 깨달았죠.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요. 분옥이 정희를 키우지 못했지만 평생 사랑했습니다. 정희도 분옥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이제는 이해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요. 민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행복했습니다. 엄마도 있고 이모도 있는 게 좋았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게 민준이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어요. 거실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꼈죠. 4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드디어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 함께 가자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분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도 좋다고 대답했죠. 세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손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닿는 사랑이라는 거려. 용서와 이해,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거려. 밤은 깊어갔지만 세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었어요. 오래도록 잃어버렸던 시간을 이제라도 채우고 싶었죠. 거실엔 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43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를 따뜻함으로 메웠습니다. 정희와 분옥, 그리고 민준이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닿는 사랑이었습니다.